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퇴진 의향 표명 후 유력 후보들이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서두르며 각축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은 오는 17일 자민당 총재 선거를 위해 각 후보가 출마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전 총무장은 총재 선거 필요 요건인 자민당 소속 의원 추천인 20명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원할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직접 출신 파벌인 당내 최대 파벌 호소다파에 이런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과거 소속됐던 호소다파와 다른 파벌들이 보수계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자민당 종조회장, 총무상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시 여성으로서는 2018년 고이케 유리코 현 도쿄도지사 이후 두 번째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여론인기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고노다로 행정개혁, 규제개혁상도 출마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5일 다케시타파 간부에게 전화해 이번 주 중 총재 선거 출마 표명을 할 수 있도록 조정 중이라는 취지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외무상, 방위상 등을 지닌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스가 내각에서 코로나19 백신 등을 담당하는 개혁상을 맡고 있으며 지난 2009년 이후 두 번째 총재 선거 출마가 됩니다. 한편 2019년 주일 대사에게 결례 외교 파문을 일으켜 한국에 대한 강경파로 알려진 그는 일본에서는 차기 총리감 인기 1위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4, 5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총리로 적합한 정치가 1위는 23%로 고노 개혁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있자니 일본 국민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이 혐의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바로 이중잣대의 끝이라고 보입니다. 원래 일본 총리 선출은 어느 정도 윤곽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러 명의 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주요 파벌들의 입장도 아직 결정되지 않아 파벌보다는 의원 한 명 한 명의 자주투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표명하면서 이달 30일 임기 만료 후 총리 사임 수순을 밟게 됩니다. 스가 총리의 총재 임기 만료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한 명당 한 표씩 주어지는 383표와 전국 당원 당후투표로 배분이 결정되는 당원표 383표 등 총 766표로 이어집니다. 결국 스가 총리는 최단기간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반면 한국 네티즌들은 스가 총리의 이른 사임이 아깝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스가 총리 덕분에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게 된 일이 많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스가 총리가 한 번 더 총리로 재임한다면 한국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스가 총리의 사임이 호재로 작용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니케이 지수가 불출마 선언에 올해 최고 수준으로 급등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스가가 일본 경제의 장애물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스가의 불출마 선언으로 일본의 정치 및 외교 문제는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일본이 혼란 속에서 지지층 결집을 하기 위해 한국을 비난하는 사태가 잦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신들이 좋아질 기미가 없으니 남을 깎아내려 자신들이 돋보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일본 해양청에서는 얼마 전부터 특별 항공기를 이용해 동해를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독도를 주된 목적으로 두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머지않아 한일 양국 사이에 또 한 번 마찰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동해 조사의 목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이번 조사를 통해 배타적 경제 수역은 물론이고 기존 일본의 해양 영토를 확장할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행보를 통해서 일본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본이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군사 확장입니다. 최근 일본은 한국의 군사력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한국 미사일 사거리 폐지로 일본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그동안 일본을 사거리에 둔 전략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거리 제한이 폐지되자마자 한국은 사거리 800km 이상의 현무사 미사일을 발표해 일본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그동안 기술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거리 제한 때문에 공개하지 못했던 무기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냐며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이미 개발 완료 단계에 있는 무기들이 많을 것이라며 추측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일본이 현무4 미사일을 보며 더욱 놀란 점은 단순히 미사일 공개가 아니라 이미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기 시작해 실전 배치까지 끝마친 상황이었고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일본 전력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폐지로 인해 일본의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지만 야속하게도 일본의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한국의 핵연료 재활용 기술이 미국에서 승인되며 한국의 핵 잠수함 개발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일본은 울상을 짓고 있지만 한국은 무기 개발을 제한하고 있던 조치가 하나둘 풀리며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미 원자력 원료 주기 공동연구 운영위원회는 미 아이다호 연구소, 아르곤 연구소와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지난 10여년간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를 지난달 최종 승인했습니다. 원자력 연료 보고서는 파이로 SFR의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실현 가능성, 핵 비확산성에 대한 근거를 담은 연구자료입니다. 파이로 SFR은 핵포탄 연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식 공정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는 엄청난 방사선을 내뿜기 때문에 여러 저장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원전 내 수조에 임시로 뒀다가 5년 정도 지난 후 건식 저장시설로 옮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 중간 저장을 거쳐야 하며 지하 500m 아래 완전히 묻을 수 있는 특수시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특수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모든 폐연료봉은 원전 내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장시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 후 핵연료 축적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이로 SFR은 이 골칫거리를 해결할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폐연료봉의 초우라늄 원소를 핵 비확산 기조에 맞게 안전하게 처리해 사용 전 핵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우라늄 원소는 수만 년이 지나도 강한 방사선을 내뿜는 고독성 핵종을 말합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한미 공동연구진이 1회단 사용 후 핵연료 4-5kg를 처리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세계 최초로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연구의 성과가 절실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원전들이 폐연료 축적이 상당히 지속되어 조금 있으면 원전을 강제 셧다운하는 상황까지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핵연료 재활용 기술을 승인해줘 한국은 해결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더불어 이번 연구는 한미 간 공동연구이므로 자동적으로 미국의 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는 핵 잠수함의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핵 잠수함 개발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핵 잠수함에 어떤 원자로를 탑재하느냐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동안 미국의 핵 잠수함을 판매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전략 무기인 핵 잠수함을 팔아본 적이 없다며 거절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마음을 바꾼 것인지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조치 중 하나로 이번에 핵연료 재활용 기술을 미국에서 승인해 주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은 한국의 기술 개발을 제한하고 있던 조치를 철폐해 한국의 능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행보로 단 몇 개월 만에 한국의 능력이 급상승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앞으로 한국의 핵 잠수함과 항공모함을 건조하게 된다면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을 모두 견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전투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한국에게는 호의적이지만 일본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얼마 전 미국이 한국을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일본은 90년대부터 자신들을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시켜 달라고 했지만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런 일본을 무시하고 한국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한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확인시켰습니다. 앞으로 일본 견제를 넘어 일본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내일 상승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꼭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